17일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는 개인의 사자와 기관의 팔자가 부딪히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지난 월요일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가상화폐 공개 허용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 성격인데요. 최 위원장은 가상 통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강조한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그는 미 상원의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한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명한 경제학자인 루비니 교수의 경우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 가상통화는 종말로 들어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결정권자인 최 위원장이 계속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졌습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논란은 이미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지속되어 왔는데요. 영화에서 보듯이 슈퍼컴퓨터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자칫 또 다른 인간의 탐욕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게임머니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야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시대의 흐름이 이미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의외로 중국의 타격이 커 보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물가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1%대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3개월 연속 2%대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무역전쟁의 타격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대1로를 내세우며 중국 주도화의 세계화를 이룬다는 패권의 꿈을 키우는 곳이 중국인데요. 과거 일본처럼 소위 1등을 넘보는 2등을 용인하지 않는 미국이 강력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세긴 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로 유럽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11월 14일에서 16일 사이 유럽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개최 지역으로 스웨덴의 스톡홀름과 스위스의 제네바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원만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평양 대사관이 있고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중개 역할도 해왔습니다. 스위스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고 이곳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학했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바로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요. 일전에 위엔을 가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담을 하면서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논란도 많이 불거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든 전 세계적인 흐름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통해 남북이 빠른 시일 내에 긴장이 완화된 하나의 나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